2025년 12월 16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의 경우는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막판에 매도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매도폭은 확대가 된 반면에 기관은 매도폭을 축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게 되면 4,000포인트를 이탈을 했어요. 4,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딜레이가 됐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3,86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일 하락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의 여지는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등의 여지는 3,97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4,0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하락 가능성이 있죠. 지수 포인트로 보게 되면 일단은 다음 반등 구간은요 880포인트 전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8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850포인트대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 부근에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오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의 흐름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좀 크게 볼게요. 어, 동국제강이 8,585원 이탈 시 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가가 8,570원이 됐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익으로 어떻게 됐든 마무리가 된 거고요. MK전자가 8,300원이 이탈가였는데 8,300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달바글로벌이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였던 16,0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대기가 되었던 자이SND가 오늘 9%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RBW도 오늘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동이 오늘 3%대 약세가 이어졌고요. MK전자가 3.89%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달바글로벌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STI가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종목은 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 재롱전기는 양봉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안랩의 경우도 오늘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오션 플랜트가 음봉이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거래가 동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TI 거래량 없이 조정받았고요. 조정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었던 종목은 인터플렉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MK전자가 역시 동일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 외에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볼게요. 참고로 두 종목이 포함이 안 돼갖고 YN텍과 대한제당 포함을 했는데 거래량이 오늘 없이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JW 중해제약을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도지가 형성이 되었죠. 도지가 형성이 되면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 길에 윗꼬리 안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아랫꼬리에서 출발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의 저점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가격은 27,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인데 27,600원으로 가격을 변경을 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600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BW는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오늘 한 번 더 뚫고 올라갔으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거래량이 그래도 100% 동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항 부근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엔투스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제 비해서는 조정을 조금 받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엔투스도 여전히 홀딩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제강이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마 8,585원으로 올렸죠. 그 가격은 도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도지의 저점을 이탈하는 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맞죠.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섬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박스권으로 이어지죠. 뭐 오늘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들고 가셔도 된다. 파세코가 엊그제죠. 엊그제 돌파를 하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전에 고점과 저점이 동일하게 형성이 되었죠. 당연히 거래 없는 조정은 대기고요. 저항이 지지가 되는지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홀딩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동이 오늘 눌렸네요. 이전에 어제였죠. 어제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 온 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홀딩하는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롯데쇼핑이 이전에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다라는 거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흥국증권에서 롯데쇼핑에 대해서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네오룩스가 39,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37,300원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까지 온 거죠. 내일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정리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MK전자가 저항을 뚫고 올라갔었으면 좋은데 저항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BGF 에코머티리얼즈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이 16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6만 8천원대까지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16만원이었는데 일단은 16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네트워크스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일단은 저항 부근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 돌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터플렉스가 오늘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11,050원이었죠.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는 음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목표가 도달 후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요. 조정을 받는 건 큰 무리는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리게 되면 악재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악재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냥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1,800원이 이탈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SK오션 플랜트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전 저항이었죠. 전 저항이 지지선이 되는지의 여부는 내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룡전기가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1,1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오전에 잘 올라가다가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은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랩의 경우는 이제 매수가 부근인 거죠.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62,500원에서 62,800원 사이에서 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릴 때 거래량이 어디에서 동반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때 거래량 동반되었고요. 이때 거래량 동반되었고 이때 거래량 동반되었죠.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갔던 가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YN텍이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매수 타이밍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이 맞았어요.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750원부터 6,8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매수가 됐는데 일단은 1%대 손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제당이 저항을 어제 돌파를 했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YN텍이나 대한제당이나 거래량 없이 조정이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홀딩을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AI 버블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될 거는 버티는 게 맞는 거고요.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 원칙을 어기지 않고 꾸준하게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